리버풀이 올해가 끝나고 클롭 감독과 이별하게 되면서 새로운 감독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알론소부터 아모림, 데제르비까지 링크가 꽤 있었는데 결국 슬롯으로 많이 기운 느낌입니다. 오늘은 슬롯의 총 5가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슬롯 감독의 특성. 두 번째, 슬롯 감독의 후방 빌드업 구조. 세 번째, 전방 압박 구조. 네 번째, 공격 방법. 다섯째, 제가 생각하는 선발과 스쿼드에 드는 의문점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슬롯의 대략적인 전술적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슬롯은 압박을 아주 강조합니다. 압박이란 전방 쪽에서 펼쳐지는 압박은 물론이고 공격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역압박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흰빨 유니폼이 슬롯의 페이노르트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공이 떨어지자마자 세컨볼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변의 선수들이 한 번에 달려서며 공 있는 선수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공을 안 뺏기고 이렇게 뒤로 돌리자마자 선수들은 한쪽으로 몰아세우며 압박의 기본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리버풀의 전지역 압박과 아주 비슷한 모습입니다. 단적인 장면이긴 하지만 압박으로 공을 뺏어서 득점하는 비율도 꽤 많은 감독입니다. 그만큼 압박 전술에 대한 이해도는 있는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압박 특공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리버풀의 선수단과 이 부분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슬롯은 포백 기반의 포메이션을 사용합니다. 포백에다가 수비형 미드필더 2명, 그리고 공미와 양 윙어, 그리고 스트라이커를 사용합니다. 정석적인 4-2-3-1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슬롯의 전술적인 특징은 후방에서 빠른 전진 패스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감독처럼 고의로 뒤에서 공을 돌리면서 빌드업의 속도를 늦춰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감독도 있죠. 하지만 슬롯은 빠르게 공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걸 선호합니다. 그럼 이제 슬롯의 후방 빌드업 구조에 대해 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죠. 1번은 센터백을 기준으로 양 풀백이 넓게 벌려서는 대형입니다. 포백 기반의 빌드업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빌드업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백 형태를 만들면서 한쪽 풀백만 올리는 빌드업입니다. 리버풀에서는 브래들리가 나올 때 이런 내용이 많았죠. 브래들리를 윙어처럼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센터백이 키퍼를 기준으로 벌려서고 볼란치 중에 한 명이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빌드업입니다. 이렇게 3가지의 빌드업 형태가 주로 경기에서 나타났고 사실 제가 봤던 경기들에선 슬롯이 인버티드 풀백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리버풀은 보통 아놀드를 좁혀서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슬롯이 왔을 때는 이걸 어떻게 쓸지가 궁금합니다. 자, 이제는 전방 압박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2-3-1 기반의 포메이션에서 4-4-2로 변하면서 전방 압박을 수행합니다. 아스날에서 하베르츠와 웨데고르가 이렇게 변하죠. 스트라이커와 공격형 미드필더가 투톱을 만들어서 압박을 수행합니다. 실제 경기 장면입니다. 흰색이 페에노르트고요. 지금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스트라이커 선수죠. 지금처럼 투톱을 만들어서 전방 압박의 방향을 정하고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압박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서는 선수겠죠. 공격형 미드필더 본연의 패스 전개 능력이나 창의적인 능력은 기본이고 전방 압박 시 필요한 체력과 압박 실력까지 필요한 선수입니다. 아스날의 웨데고르 같은 선수가 아주 완벽한 예시가 될 겁니다. 슬롯이 이 역할을 리버풀의 어떤 선수에게 맡길지가 좀 궁금하네요. 자, 이제는 슬롯의 공격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윙어가 안쪽으로 좁히면서 풀백의 오버래핑이 많았습니다. 윙어는 역발 유형의 윙어였으며 풀백은 공을 잡지 않고 바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정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공격수가 헤더하거나 다른 미드필더들이 박스로 침투해줬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공격수가 전방에서 등진 상태로 공을 받을 때가 꽤 많았습니다. 그럼 공격수가 시야가 열린 선수에게 공을 주고 나머지 미드필더들이 침투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공격수의 등지는 능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은 빠른 공수 전환을 바탕으로 한 역습입니다. 소수 대 소수 싸움을 유도하면서 싸움 해볼만 하면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해서 싸움을 붙였습니다. 이건 리버풀도 자주 하는 공격의 방식이죠. 살라, 소보슬라이, 누네즈, 루이스 디아스, 조타 같은
빠른 발 공격수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격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제가 예상하는 슬롯의 베스트 11을 한번 짜봤습니다. 영입이나 방출이 없다는 가정하에 짜봤고 그냥 제 내피셜이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키퍼는 알리송입니다. 그리고 센터백 2명은 반다이크와 코나테가 주전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양 풀백이 중요한데요. 슬롯은 오버래핑이나 언더래핑 같은 클래식한 풀백의 움직임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좌우에 로버트슨과 브래들리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성향의 두 선수를 같이 쓰는 게 부담이라면 고메즈를 사용해서 둘 중 한 명이랑 바꿔주는 방법도 있겠죠. 삼선 미드필더를 고민 많이 했는데 원래는 엔도와 맥칼리스터를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도 두 명이 더블 피벗을 많이 하니까요. 하지만 아놀드를 투볼란치 중 하나로 놓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맥칼리스터를 올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맥칼리스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버티드 풀백의 움직임이 없는지라 투볼란치의 빌드업 관여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아놀드가 풀백이기 때문에 수비력도 어느 정도 되고 한쪽 측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단 그냥 중앙에서 빌드업과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양 윙어는 반대발 윙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디아즈와 살라를 배치했고 살라의 폼이 지금처럼 좋지 않다면 엘리엇도 고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미에는 맥칼리스터를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소보슬라이도 생각해봤는데 소보슬라이는 전방 압박엔 좋지만 창의적인 유형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맥칼리스터를 이 자리로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원톱에는 영입이 없다면 누네즈보단 학포가 나을 것 같습니다. 공격 방법에서 설명했듯이 등지고 연계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 학포가 연계 능력이나 공격 흐름을 읽는 능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누네즈는 우리 팀이 공을 잡으면 버티기보단 전진하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학포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스쿼드는 4231 기반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 내피셜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롯의 433 사용 여부, 인버티드 풀백 사용 여부, 선수의 영입 여부에 따라 선수 구성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모림보다는 슬롯이 지금의 클럽 축구와 유사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포백을 쓰기도 하고 압박 축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